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주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백악관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는 워싱턴 DC 인근에 육군 병력 1,600명을 배치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피해도 점점 커져 상전 100곳이 피해를 입고 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의심됐던 어린이 2명은 코로나가 아닌 가와사키병으로 판명됐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49명으로 다시 늘었고 이 중 48명은 수도권이었습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받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이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3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한국판 뉴딜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인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MBN 중계로 제56회 대종상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영화 기생충이 11개 부문 후보에 오른 가운데 극한 직업과 벌새 등이 영예 작품상을 놓고 기생충과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흑인 한 명의 사망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을까요? 오늘은 미국 폭력 시위의 사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가 수도인 워싱턴 DC 인근에 육군 병력을 배치해 시내 투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정부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 연방군을 투입하는 폭동 진압법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위 진압에 경찰이 나서는 것과 군인이 나서는 건 천양지차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인근 도로를 시위대가 점령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워싱턴 DC로까지 번지자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탄과 고무총까지 동원됐습니다. Racial injustice in our country, it's very ingrained in the roots of our country. The police violence, the street violence against minorities. 여기에 더해 미국 국방부는 워싱턴 DC 인근에 현역 육군 병력 1,600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워싱턴 DC 내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으며 일부 헌병만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250 military police have just been deployed to Washington, D.C. to help keep the peace here. They will not be involved in normal policing duties like. 백악관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한 워싱턴 DC에서 경찰 병력만으로 시위 대응이 어려울 경우 즉각 군 병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대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가 계속된다면 주 정부 요청이 없더라도 대통령 판단에 따라 연방군을 투입하는 폭동 진압법 발동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워싱턴 DC야 대통령 등 주요 행정시설이 있으니 대통령 마음대로 연방군을 부를 수 있지만 각 주는 다르죠. 지역 방어를 위한 예비군 성격의 주 방위군 투입 문제를 놓고는 주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주와 시가 다릅니다. 뉴욕에선 주지사와 시장이 방위군 투입의 필요성을 놓고 부딪혔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서 70여 년 만에 시행된 통행금지 시작 시각이 밤 11시에서 8시로 앞당겨졌지만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의식하지 않는 듯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평화로운 시위 중 경찰서장이 시위자와 포옹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도 목격됐지만 통금 조치 이행을 위해 경찰은 시위대 체포에 들어갔습니다. 시위자들은 바닥에 눕혀진 채 수갑이 채워졌고 흑인인 젤러 마일리 뉴욕주 상원의원이 수갑을 차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대의 약탈 행위가 계속된 가운데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대응이 부족했다며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을 겨냥했습니다. I believe the mayor underestimates the scope of the problem. 주 방위군 투입을 주장하며 시장에 대한 파면 권한까지 거론한 쿠오모 주지사와 달리 더블라지오 시장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doesn't have that particular training, doesn't know our environment, but is carrying a loaded weapon. That is a bad scenario. 다만 더블라쇼 시장은 평화로운 도시 유지를 위해 통행 금지 기간을 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스퍼 국방장관은 워싱턴 DC의 치안 유지를 위해 인근 주에도 주방위군 파견을 요청했지만 버지니아와 뉴욕, 펜실베니아, 델러웨어 주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이 같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우리 교민들의 피해도 막심합니다. 외교부는 미 전역에서 재산 피해를 입은 한인 상점이 최소 99곳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우리 교민들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 회장인 샤론 황 씨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필라델피아에서 유독 한인 상점 피해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전기톱으로 철문까지 뜯고 진열된 상품들을 약탈하는 걸 보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우리 한인 상점들 피해 규모와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필라델피아 도시 주변에 한인 상점들이 많이 위치되어 있고 또한 한인촌 약간 떨어진 곳에 한인 상가들이 위치되어져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아니나 대략적으로 약 50여 군데의 상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흑인들을 상대로 하는 뷰티 서플라이 잡화점과 신발 가게, 핸드폰 가게, 약국, 컴퓨터 관리 가게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금액으로 볼 때는 대충 150억 원 정도의 피해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예, 큰일입니다. 현재 경찰이나 주 방위군이 투입된다고 해서 그나마 좀 안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인타운은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 방위군은 집중적으로 시위대를 견제하고 다운타운 복판에 지금 투입되어져 있고요. 네. 저희 이 치안과 약탈 행위가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인촌을 특별히 보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고 지금 처음보다는 당연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주 방위군에 함께 들어온 뒤로는 없어졌지만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산발적으로 약탈 행위가 특별히 밤중에 오밤중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령까지 내린 거군요. 그 필라델피아 한인회 차원에서 좀 대응책이 있을까요?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이런 당황한 사건에 저희 한인에서의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기관과 신속한 정보와 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연결하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주정부나 필라델피아 시 정부와 지원과 또 공권력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한인이 대응을 받고 보완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매일 개인적으로 직접 연결을 하고 통화를 하고 미팅을 하면서 화상통화로 저희가 요청 중이고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 3달 동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한인 동포 사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그런 코리안 리더들에게 대표자 77명이 카카오톡 그룹으로 연결되어서 신속히 발송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네. 그래서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피해를 더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민간인으로서 피해를 이렇게 미리 막도록 하는 게 참 한계가 있을 테니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종교시설을 찾았습니다. 메시지를 낼 법도 한데 아무 말 없이 사진만 찍고 돌아왔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사람, 성경을 소품으로 쓰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일 낮 백악관 인근의 세인트 존 폴 2세 국립성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헌정시설로 평화의 상징물이지만 별도의 연설 없이 묵념과 기념 촬영만 이뤄졌습니다. 전날 시위 당시 화재가 난 교회를 방문해 사진만 찍은 걸 장소만 바꿔 반복한 건데 백인과 보수층을 상대로 시위대가 교회에 불을 지른 걸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불난데 부채질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았고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은 평화로운 시위대에 최루탄을 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White House using tear gas and flash grenades in order to stage a photo op in one of the most historic churches in the country, or at least in Washington D.C. 종교계에서도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We have a president who is a reality television star, but the church is not a reality television set, and the Bible is not a prop. 반면 트럼프 지지자인 제프리스 댈러스 침례교 목사는 대통령의 행동과 메시지에 담긴 진가를 알아챘다며 임기 중 가장 역사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또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도 각종 비판에 대해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의도를 추측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의심됐던 어린이 2명은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8명이 나왔는데 최근 V자 곡선을 그리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의심됐던 어린이 환자는 2명이었습니다. 11살 남아는 발진과 설사, 쇼크 증상이 발생했고 4살 여아는 발열 뒤 결막충혈, 복통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PCR과 중화항체 검사 결과 두 환자 모두 코로나19 감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 검토 결과 두 사례 모두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와사키병은 5살 미만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전신 혈관염으로 국내에선 매년 5,000명가량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치료법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나라마다 또는 나이별로 또는 그 안에서도 심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V자 곡선을 그리며 어제 하루만 49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3명을 포함해 48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는 12시 기준 10명 늘어 지금까지 55명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178만여 명의 학생들은 3차 등교 수업을 했죠. 하지만 보건교사들은 헛갈립니다. 보건소와 교육부의 관리 기준이 다르거든요. 같은 증상인데 어디는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어디는 안 가도 된다는 식입니다. 윤주원 기자입니다. 3차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등 178만 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등교하며 전국적으로 77%의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519개 학교는 등교가 불발됐습니다. 특히 학원발 감염 우려가 커지자 교육당국은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특별 대책과 학원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교내 방역 업무를 책임지는 보건교사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의 보건교사는 단 한 명뿐이어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보건소 간의 관리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가면은 보건소에서는 뭐 이 정도 갖고 그러느냐 해서 검사를 안 해주고. 이런 탓에 한 보건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 방역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16만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정부가 치료제 개발 비용 1,0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는 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제 연구에 필요한 혈장을 기증한 사람이 환자 만여 명 중 12명뿐이거든요. 홍보가 안 된 거겠죠? 강대혁 기자입니다.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해 약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바이러스 항체가 들어있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0명분의 혈장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한데 전체 완치자 1,450여 명 중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은 12명뿐입니다. 적십 자살을 중심으로 헌혈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기대만큼은 이루지 못해서 인센티브 방안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완치자 혈액에서 항체만 추출하는 항체 치료제는 하반기 임상 뒤 내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긴급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최첨단 방역 물품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치료제와 백신이 먼저 개발되면 즉시 국내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1년 6개월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돌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검찰의 기소 적절성을 판단하는 곳이죠.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등 2018년 시행 이후 8번 열렸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튜버 사건은 신청이 거절됐었거든요. 신청이 접수되면 일단 검찰청에 꾸려진 시민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이 나와야 수사심의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이 부회장의 급작스러운 카드에 검찰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한데 이 절차를 밟게 되면 이 부회장 신병 처리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카드를 꺼낸 것은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가 유력한 데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삼성 측은 줄곧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해왔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2018년 말부터 삼성 임원 30여 명이 100여 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며 국정농단 재판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건도 기소되면 경영활동이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을 1년 6개월 이상 오랫동안 들여다봤거든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검찰 수사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애초 이르면 이번 주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 등을 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로선 예상치 못한 삼성의 반격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민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요청대로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부산에서 25층 건물 신축 공사장 주변 땅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바로 옆 은행 건물이 기울어졌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집안 곳곳이 꺼지고 뒤틀렸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층 건물에 통제선이 둘러쳐져 있고 주변 땅은 온통 갈라지고 푹 꺼졌습니다. 건물 한쪽은 70cm 깊이의 구멍이 생겨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평평했던 주차장은 지진이 난 듯 울퉁불퉁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물 후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한눈에 봐도 땅이 움푹 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줄자로 한번 직접 재보겠습니다. 무려 15cm나 내려앉았습니다. 집안 치마로 2층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 천정에서 이제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이제 퉁퉁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주차장에서 좀 치마가 생겨가지고 바로 옆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지하 추위가 연동되면서 그쪽에 있는 흙이 유실됐다. 집안이 약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사장 옆에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또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도 막 전화가 많이 오고. 해당 구청은 오피스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진단과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차량 운전대에 자기 다리를 쇠사슬로 묶고 분신을 시도한 남성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선 트럭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경찰이 달려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를 구조하려는 순간 차는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고 차는 검은 연기에 휩싸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급한 상황. 잠시 뒤 경찰이 운전자를 간신히 끌고 나옵니다. 부산의 한 골목길에 세워진 트럭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15분쯤입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이 난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는 쇠사슬로 자신의 다리를 운전대에 묶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쇠사슬이 이 다리에 묶여 있더라고요. 불 끄고 나서 쇠사슬 풀고. 경찰은 구조된 5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을 받고 이틀 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노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늦은 시간 서울 번화가의 이면도로입니다. 사이렌을 켠 구급차가 대로로 향합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대 남성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이틀 전 해당 병원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던 이 남성은 당시 병원에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신고 접수 24분 만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병원 측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와 관련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계모가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넘게 아이를 감금하고 장시간 외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방에 아이를 가둬놓고는 거기에 소변을 봤다고 더 작은 가방으로 옮기게 했죠. 계모는 구속됐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 어머니인 4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모는 애초 가로 50cm, 세로 70cm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가뒀다가 아이가 소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아이를 옮겼습니다. 오줌을 쌌기 때문에 집에 있는 다른 가방을 갖다 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모는 이렇게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넘게 아이를 가둬놨습니다. 경찰이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해보니 계모는 아이를 가방 속에 방치하고 3시간 넘게 외출까지 했습니다. 지난달 아이는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는데 멍자국을 본 병원 측이 신고한 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이나 준 7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은 지난해 5월 본인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과거 아내의 불륜을 2차례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 유 씨가 다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벌인 겁니다. 건장한 체격의 유 씨가 상대방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1심은 피고의 미필적 살인 고의를 인정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유 씨의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유 씨가 자신의 폭력으로 인해 아내가 숨질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해보면 만취한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도구로 지목된 골프채 역시 검시 결과 헤드 부분이 아닌 막대기 부분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판단돼 살인 도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봐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안이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됐죠. 35조 3천억 원, 말 그대로 역대급입니다. 20년 전 외환위기 때 13조 9천억 원과 10년 전 금융위기 때의 추경 28조 4천억 원은 훨씬 넘습니다. 또 이렇게 한 해 3번이나 추경이 편성된 것도 1970년 이후 42년 만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쓰는가겠죠. 35조 원에서 세수 부족을 메우는 11조 4천억 원을 빼면 국민에게 실제로 투입되는 건 23조 9천억 원입니다. 우선 실직자 지원 등 고용 안전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9조 4천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지원에 5조 원,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과 소비 진작 등 경제 활성화 지원에도 8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여기저기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 건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35조 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10조 원 규모는 올해 편성된 기존 예산을 깎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 사업의 투자 계획을 변경해 4천억가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융자 사업 등 복지 분야에서 8천억 원을 마련합니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등 2천억 원을 줄이고 연기된 도쿄올림픽 메달 포상금과 훈련비 100억 원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모자란 23조 8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840조 2천억 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율은 43.5%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아직 우리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지만 재정 악화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대폭 늘어난 정부 지출 규모를 종전으로 돌리지 못한다면 10년 이내 국가 채무 비율이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학계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잠시 뒤 저녁 7시부터 그러니까 한 10여 분 남았네요. 제56회 대종상 영화제가 열립니다. 예상하신 대로 영화 기생충이 11개 수상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조금 전부터는 주인공들의 레드카펫 행사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유루 기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무대가 바로 잠시 후 대종상 영화제가 진행될 곳입니다. 조금 전인 5시 30분부터는 본격적으로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는데요. 기생충에서 문광역으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이정은과 유열의 음악 앨범 정혜인 등 여러 배우들이 참석해 현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기생충일 텐데 이 밖에 또 어떤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영화제의 주인공은 단연 기생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생충은 작품상과 감독상 등 무려 11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기생충이 과연 트로피를 몇 개나 거머쥘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생충과 겨룰 다른 작품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감독상 부문에는 독립영화로 전 세계 36관왕 신화를 쓴 벌새의 김보라 감독과 지난해 1,600만 관객을 동원한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예 최우수 작품상 부문에선 극한직업과 벌새, 증인, 그리고 천문, 하늘에 묻는다가 기생충과 경쟁합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에 이어 대종상에서도 신기록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작품들의 새로운 이변이 발생할지 주목됩니다. 제56회 대종상 영화제는 잠시 뒤인 7시부터 MBN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장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날이 나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영남 곳곳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한낮에 대구가 3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청주가 31도, 강릉이 32도, 구례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서울은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이슬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내일 곳곳에서는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황사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겠고요.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의 영향까지 받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맑았습니다. 밤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과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한낮에 대전이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1도, 대구가 35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낮 기온 3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후.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최루탄을 쏴서 시위대를 해산시킨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21초간 침묵을 지키며 낸 소리입니다. 결국 지금은 함께 협력해야 할 때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지만 그의 이 모습은 트럼프를 언급하지 않은 채 트럼프를 비판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감되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